자, 오늘은 우리가 사회탐구 영역 중에 가장 효자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윤리와 사상이랑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 사회 실체론과 사회 명목론, 그 다음 문화 파트, 그리고 요거죠. 바로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 사회보장제도랑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은 수능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무조건 나오는 문제지.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대학을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자, 사회보장제도랑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개념이에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라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련의 모든 내용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법,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랑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3점짜리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꼭 킵을 해놓으셔야 돼요. 사회보장제도는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라고도 하고 공적부조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물질적, 서비스적인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개념은 문제가 나오는 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랑 관련된 내용에서 함정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보험은 아주 간단해요. 보험이에요. 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보험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뭐 매달마다 보험료를 내야 되죠. 보험료를 낸 사람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수혜자란 얘기는 혜택을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수혜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인 공공부조, 공적부조는 수혜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조금 느낌이 올지 모르겠지만 공공부조는 이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사회보험은 이 수혜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조금 어렵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호부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상호부조라고 하는 거는 서로서로 도와준다는 얘기야.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 그 혜택에 대한 대가로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 3분의 1 내고 정부에서 한 3분의 1 지원 들어오고 회사에서도 3분의 1 정도 지원을 해줘요. 이쪽은 상호부조가 된다 그러면 이쪽은 상호부조가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위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의 재분배가 안 돼요. 부의 재분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갖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다는 얘기지. 이거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면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좀 이따 예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가야 되겠죠. 얘는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상호부조의 기능을 갖고 있다. 부의 재분배가 안 된다. 상호부조가 안 되고 부의 재분배가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딱 들어버리면 이해가 가능한 거야. 자, 칸이 좀 부족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저분하네요. 자, 사회보험의 예는 강제가입이 원칙이에요. 전부 다 들어야 돼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요.
선생님같이 올드한 사람들이 의료보험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 안에 들어가게 되는 뭐 산재라든지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65세 되기 전까지 매달마다 얼마씩 내는 거예요. 자기 소득의 일부를. 그럼 내가 한 달에 70만 원 내는 사람이랑 400만 원 내는 사람이랑 나중에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받을 때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자, 그렇죠.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부의 재분배가 안 되는 거죠. 약간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뭐 기획운동전에도 나오지 차상위 계층 지원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자 정부가 전액 다 부담합니다. 필요한 거를. 자 그래서 복지국가일수록 사회보험도 섹터가 좀 넓어야 되겠지만 공적 부조가 어디까지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복지국가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함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공부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건강보험이라고 썼죠? 그리고 선생님같이 좀 올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적 부조에도 의료랑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의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호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사회보험이 아니에요. 공적 부조죠. 요거를 조금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요게 이제 많이 헷갈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보험은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거야. 그냥 보험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공적 부조랑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제도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거대 자본이 돌아가게 되는 뭐 미국이라든지 잘 사는 나라들은 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파워가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는 도로나 이런 것들 정부에서밖에 못 만들잖아. 근데 외국에는 뭐 개인이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왜 하냐? 사회보험은 국가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조도 마찬가지로 국가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볼까? 자, 우리나라에서 만 7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공짜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뭐 노인들의 숫자를 그냥 10%로만 잡아도 한 500만 명 되시지 않겠니? 500만 명한테 하루에 지하철을 한 번만 타게 해준다고 치자. 1,000원이라고 치자. 500만 명 곱하기 1,000원 해봐. 하루에 해당되는 거야. 거기다 곱하기 30 해보고 곱하기 365 해봐. 특별하게 뭔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노인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어르신들에게 하루에 지하철 한 번만 타게 해주는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거를 또 이거는 또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거잖아. 써버리면 끝이라고.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삼성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는지 좀 이따 사회복지 서비스 할 때 나올 거예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조금 쉬운 버전.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 딱 니네 수준이야. 봉사활동이야. 봉사활동. 서비스라는 개념은 재화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막 뭘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노인병원 가가지고 니네 많이 하는 그 봉사활동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깨 주물러 드리고 목욕 서비스 해드리고 말벗 해드리고 식사 도움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봉사활동인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 사회복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는 금전적이거나 경제적인 서비스래 지원이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경제적인 지원과 병행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내가 가서 할아버지 말벗 해드리는 것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더우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느 기관이나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아이스크림 10박스 들고 노인병원에 찾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안마도 좀 해드리면서 아이스크림도 드리는 것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를 연결해서 해줘야 되겠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도 가능하고요.
지자체도 가능하고 기업도 가능하고 니들도 가능해. 니들도. 자,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가 혼자 그냥 로빈스 크루소처럼 혼자 무인도에 살다가 그냥 옆 섬에 살고 있는 무인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너희가 가서 하는 것도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지. 하나, 경제적인 지원과 병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사회보장제도랑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한 문제 나오고요. 한 문제는 2점이랑 3점이죠. 1점 달아가 대학이 하나 개씩 왔다 갔다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문제가 나올 만한 100% 나올 만한 문제를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